본인이 푼건 안 보셔도 되고 안 푼 문제들 중에 조금 어려운 거 몇 개 더 푸세요. 자, 최고 차익 요소가 1인 2차 문제입니다. 여기가 2차.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의 fx dx에다가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의 fx dx가 같대요. 그리고 f3이 0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3이구나. 그럴 때 fx랑 x축을 둘러싸인 물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9s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요. 자, 그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 어차피 3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알파에 이렇게. 네? 그럼 0부터 10까지면 너무 멀리 상관이 없는데 쭉 올라가서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쭉 가서 어딘가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왼쪽은 A 빼기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다들? 이해되세요? 여기 A가 당연하게 있는데 자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럼 알파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에. 그래서 뭐 얘가 원점이면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고 여기 3이고 끝에 또 10이라고 하자고요. 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오른쪽이 뭐예요? 또 B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좀 잘못 그렸다.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겠죠. 여기에서 10. 여기가 B. 그렇죠? 그럼 여기도 10, 여기도 B, 여기도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을 찾으셔야 돼요. 그림.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내가 뭘 알려줬냐면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얘가 뭐야? 1이죠. 1대1이라고 했습니다. fx가 끝났죠. 대가리가 1이었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넓이가 같으면 1대1의 비율이 갑니다. 그럼 또 끝났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 넓이에요. 마지막에 봐봐 뭐라고 했어? fx랑 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 요게 x가 되죠. 그럼 얼마? 6분의 1, 300의 1을 세제곱. 되셨나요? 134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의 케바케를 해보셔야 넓이에서 뭔가 조금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1번이 좀 어렵죠. 왜냐면 그림이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도 좀 약간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Y는 A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녀석이 4가 되게 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란 말이죠. 이렇게 나눠진 넓이에서 이쪽이 S1, 이쪽이 S2.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S1 대 S2의 비율이 5대 11.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S1 더하기 S2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4고 여기가 4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얼마? 8입니다. 그래서 S1을 5K라 하고 S2를 11K라고 하면 요게 16K가 돼서 딱
따라서 K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1의 넓이가 2분의 5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 2분의 11 더해서 8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자릅시다. 여기서부터 문제.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건데. 근데 여기 모르겠거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랑 얘랑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a의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식에서 근데 뭐 자식이 할 수 없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의 양극이 양수근이 근 중에 하나가 알파다라는 얘기예요. 만나는 점이 있죠. 물론 저쪽에서도 만나지만 저쪽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되셨나요? 내가 구하는 이 S1이 뭐예요? 잘 봐. 이 직선에서 이 그래프를 빼서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1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DX.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두 개 갖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냥 이러면 문제를 안 풀더라고요. 안 풀릴 것 같거든. 왜냐면 또 여기 뭐 근각계산이 없지. 여기서 뭐 알파를 구할 수도 없지. 그렇다고 여기서 근을 쓸 거예요? 근의 분식을 쓸 거예요? 죽어요. 죽다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강행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봐요. 마이너스 3분의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얘가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져와야죠. 뭘? 봐요. 근이라며. 여기가 A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따라서 A를 이렇게 쓸 거예요. 알파 제곱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무슨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이 들어온 거야. 되게 막 뭔가 특이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 정적분하고 넓이를 계산하다 보면 문제 풀 때 진짜 짜증나게 이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멈칫한다고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갈까 말까? 되게 고민한단 말이야. 일단 가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일단 가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3 알파 제곱에 여기 알파 마이너스 4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계산하면 자, 여기를 이렇게 없애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2분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다 2분의 5라는 이거예요. 자, 6 곱합시다. 6 마이너스 8 알파 3 알파 제곱 24 알파 4 10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넘기자고요. 계산해서 일로 넘기면 알파 제곱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6 알파 했네. 따라서 알파가 1이거나 또는 15인데 얘가 나올 리가 없죠?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알파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얘가 3이 나와요. 근데 좀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구할 때 따로 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겹쳤을 때 넓이가 구하기 쉽다면 겹쳤을 때 넓이부터 구하시는 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 많이 어려워요. 46번으로.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세요. y는 하고 절대값 대
점선이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여기 0이고 여기 1이거든요. 이렇게 신나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하면 요렇게 홀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중간에 조심해야 돼. 여기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 여기 4분의 1이야. 이렇게 돼요? 네, 너무 크게 그렸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거든요. 위로 올렸으면 저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y는 2로 자른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y는 2. 그러면 요만큼이요. 노란색. 이렇게. 이쪽에 요만큼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직접 다 구해요. 그러지 말고 이거 어때요? 원래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만큼이 있었어요. 여기 잘린 게 여기인데 이만큼이 있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요만큼 밑에 있죠. 요거를 곱하기 2배 해서 빼는 건 어때요? 요만큼 빼자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갑시다. 이게 편합니다. 선생님이 이해했죠?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걸 2개를 빼자고. 여기 2개를 빼자. 잘라내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여기 교점부터 찾을까요? 어떻게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아니 2가 되는 이런. 근데 이거 가지고 쉽잖아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2차의 곡선의 밀모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6분의 1 하시고 2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요거 밑으로 확 내려버리면 요게 x축이고 이렇게 되는 그거가 되는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면 되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0하고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분의 1하고 1 빼기 0의 세제곱이 몇 개 있다고요? 2개를 뺐다. 이런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2차 함수, 2차 곡선에서의 밑에 넓이 공식에서 이거 뺀 거다. 할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2번으로 가겠습니다. 1352번. 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1352번.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잘 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게 그림이 좀 약간 페이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봐봐.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얘가 y는 원래는 이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ax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가 a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뭘 그렸냐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하는 걸 그렸어요. x제곱 마이너스 ax의 절대값을 그렸어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y는 ax 이렇게 자를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y는 ax가 이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문제의 논란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그림이 되게 어설프게 딱 그려져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안으로 조금이라도 딱 들어오면 둘러싸인 점이 여기 잘라서 이만큼 밑에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 AX로 둘러싸인 이거랑 얘랑 둘러싸인 거 보면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있어. 여기 뒤집어진 요 그래프가 뭐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괜찮아요? 미분을 하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요점이면 뭐예요? 기울기가 네, x에다가 뭐 넣죠? 0 넣죠? 여기 a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접하게 지나간 거예요. 접하게 지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억해내야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울기가 이 접선보다 작게 들어가면 여기와 여기가 생긴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도 쟤처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볼록한 거니까 여기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 전체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자꾸 두 개를 떼면 돼요. 이거 여기랑 같으니까. 같은 방법.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미주수가 A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아, 원래 그래프가 이거죠?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x. 얘가 y는 ax입니다. 그럼 여기 규정이 뭐게? x제곱에 마이너스 ax가 ax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2ax는 0이야.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여기가 x가 2a예요. 여기가 a,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이 넓이, 처음에 이 넓이 하얀 것부터 구할게요. 이 넓이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거겠죠. 대괄이 1이네. 이거고요.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고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ax를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노란색 두 개를 빼겠다고. 요만큼과 요만큼 두 개 똑같으니까. 그럼 쟤는요? 쟤는 이거잖아요. 빼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밑에 쪽이니까 마이너스 할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에 dx란 말이에요. 여기 두 개. x. 아니 그럼 똑같잖아. 이거 내가 써준 거예요. 다. 여기 6분의 1 쓰시고 뭐 해요? 네, 2a 빼기 0의 세제곱에서 빼기 두 개에 6분의 1에 a 빼기 0의 세제곱 하시면 된다. 얼마래? 그게 27이래요. 그러면 3분의 1로 갈까요? 여기가 하나를 주면 여기가 8의 a의 세제곱이라서 3분의 4의 a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a의 세제곱을 뺐으니까 이게 a의 세제곱이고 이거 27이니 a가 36이죠. 이런 얘기로 할 수 있다. 선생님이 공식 틈틈이 바로바로 써먹으라 했어요. 계산할 때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이거 연습해왔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풀어왔다면. (1367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푸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그래야 계산이 되지. 얘는 좀 어렵죠.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지. 그림이 지금 되게 많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fx가 여기 크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입니다. 내려와요. 잠깐 쉬었다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x축과 a라는 점에서 만납니다. 그 a가 얼마예요? 1이죠? 1로에 안 나오죠? 맞죠? 네, 그거는 뭐 알 것 같고요. 근데 a를 지나고 이쪽에 쓰기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fx랑 y축 및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이 s1 그 다음에 k로 둘러싸인 부분과 위쪽 L과 직선 L과 아래쪽이구나. 거기가 S2라고 했을 때 S1이랑 S2가 같도록 하는 K에 대해서 K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쫄지 말고요. 안 쫄아도 되는 문제니까. 자, 얘가 여기서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 이제
6이라는 걸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 둘러싼 이게 7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8일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K를 잘랐어요. Y는 K로 잘랐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S1이고 요 넓이가 S2인데 S1 더하기 S2가 아니 이렇게 S1이랑 S2가 같대요. 그럼 뭐 할 거야? 고민해봐.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인테그랄 해야지. 0부터 1까지. fx 절대값 할 필요 없죠. fx 마이너스 k에 dx를 하면 0이 됩니다. 왜죠? 자, 혹시나 몰라서 여기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S1은 0부터 알파까지 f에서 k를 뺐죠. 맞아요. 다시 S1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에서 k를 뺐어요. 그 dx. 괜찮으세요? S2는요. 알파부터 1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k에서 f를 뺐죠. k 빼기 f의 dx. 이해되셨나요? 둘이 같대요. 중원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에서 k를 뺀 거의 dx 값이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쳐요. 넘어갑시다. 둘이 갖다가 놨으니까 넘어갈 때 여기 마이너스를 아까도 빼세요. 그럼 플러스 되잖아요. 아, 알파부터 1까지 f 빼기 k의 dx가 그거 넘어갔으니까 0이 됐잖아요. 이게 그림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지금 진짜 지금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해야 돼. 참 만들지 말고 또 나중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S1은 F에서 K를 빼서 넓이 여기는 K에서 F를 빼서 넓이니까 둘이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면서 얘가 이쪽에 이항을 해가면서 여기 마이너스 바깥을 뺐다. 그러니까 더하게 됐어. 둘이 같잖아. 0 알파 1이니까 0부터 1까지 F에서 K 빼면 0이야. 다 한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건데 그냥 계산할게요. 봐봐요. 여기다가 넣을게. 인테그랄 바 0부터 1까지 이거니까 저기서 얘를 빼도 저기서 얘를 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나 이거 전개 안 할 거야.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k 하고 dx.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1에 4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 마이너스 k에 x 한 다음에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거 미분해봐. 이거 나오면 적분할 때 이렇게 가져보요. 괜찮아요? 아니, 힘드시면 다 정리하네요. 난 정리하는 건 비추예요. 그럼 되잖아.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 0는 나와 답. 해야 돼. 0 넣는다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1 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1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8 마이너스 k를 하세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여기다 플러스 4분의 1을 줍니다. 이게 5. k가 이렇게 그렇게 나오구나. 그쵸? 그러니까 4K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계산하시면 나와요. 이게 24가 아니야. 16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4를 곱해버려요. 여기다가 4K 구하는 여기가 없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 자, 그냥 계산하면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라 했어요. 분명히. 그냥 어렵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72번으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잡혀있네요.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b인데 이렇게 된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fx랑 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s2라고 하는데 s1이랑 같대요. 자, 많이 보던 거네. 많이 보던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f예요. 자, 우리가 gx라는 걸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를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g 플라임 6분의 g의 6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보고 싶어. 배운 걸 써먹어보고 싶어.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세요. 여기가 3알파죠. 그럼 여기 중간이 뭐예요? 2알파 있죠. 근데 여기 2알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왜죠? 아니, 생각해봐. 여기 A를 묶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나와.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밑에 내려가 있는 거지. 이 얘기죠?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B예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A를 넣어서 여기가 2라고 해요. 여기가 1이에요. 거의 끝난 거야. 여기가 3이라고. A만 몰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1대 2라고 분명히 알려준 거 같은데 그 위에서 그렇게 푼 거 아니었어요? 여기 잡히니까 되셨나요? A를 모른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와요. 아, fx는 그러면 A가 있고 x-1에 x-3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셔도 돼요. A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a가 그래서 b가 3a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풀 거예요. 계산만 하면 돼. G'이 뭐예요? 여기 미분하면 뭐니? G'이 그냥 fx 아닙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F6 하시고 여기다가 뭐 해요? 네,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G6은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X 이렇게. 여기 A랑 여기 A랑 하나들인 거예요. 계산하면 A가 남아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죠?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가 6 넣으시면 여기 바로 나오는 그래서 A는 여기다 A랑 여기 A가 약분의 A가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A가 양수라는 거밖에 몰라요. 7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 계산이에요. 여기는 아직 우리한테 이 넓이를 가지고 되게 더러운 문제를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기출에서는 좀 어려운 걸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이 넓이 문제. 자, 378번. 자,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지나가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의 4제곱 빼기 x 3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4제곱에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살짝 애매하죠. 근데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이 사이 넓이가 y는 a의 x하고 1-x에 의해서 이등분 될 때 a 값을 구하여라.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게 아마 밑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게 약간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X세제곱이라서요. 약간 이렇게 접하고 X세제곱 X마이너스 그치? 그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헷갈리네. 이거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잠깐만.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야? 좌익 세제곱 마이너스 3x 0부터 1까지 1등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음수구나. 그림이 되게 특이하구나. 아, 끝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서요. 여기서, 뭐, 디테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이제 요겁니다.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영화 위에서 만나긴 하지만 앞에가 음수라서 x를 묶으면 여기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요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쟤를 앞에 a가 있으면 2차죠. 2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얘가 이제 y는 a의 x의 1 마이너스 x. 1.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다는 거죠. 2등분 되는 거. 그럼 일단 처음에 이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얘에서 이렇게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인테그랄 0부터 뺍시다.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에 x에 4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x 세제곱에다가 여기에 b. 계산은 쉬워요. 요게 그냥 1이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괜찮으세요? 구분하기 되게 귀찮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20분의 마이너스 8, 5, 10에서 2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든 편한 걸로 하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걸 잘 쓰면 이게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에 플러스 a.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셔도 되고요. a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뺍시다. 인테그랄 0부터 1에서 그러니까 얘를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x제곱에다가 3부터 써야겠구나.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제곱에 마이너스 a 하고 dx 그래서 선생님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4분의 1 3분의 a 빼기 2분의 1 될까요? 여기는 또 30으로 가야겠네. 30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10 60으로 가야겠고 됐네. 어쩔 수 없죠. 마이너스 12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배하면 얘가 된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0a 여기 3이니까 플러스 3에 2배 하는데 3배니까 22 이렇게 푸시면 a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 그냥 계산 문제예요. 뭐 별다른 색다른 형태가 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다음에 92번으로 갈까요?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쫄아서 안 푼 것 같은데, 또. 내가 분명히 풀어보라 했을 텐데. 이게 쫄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분명히 팁을 줬어요. 15분 보고 풀면 되잖아요. 아니었을까요? 잘 봐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꼭지점 AB에서 두 개의 대각선에 접한 포물선 C 원을 그리고 꼭지점 BC에서 또 접하는 거 그리고 네 개의 포물선 사이에 둘러싼 도형의 AC, BD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는 접촉점이 나타냈을 때 포물선 C4의 방정식을 구해서 위에 거죠. 4개의 포물선 둘러싼 도형의 넓이는 라고 봤습니다. 아니, 힌트를 다 줬잖아요. 힌트를 다 줬어요. 잘 보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인 정사각형입니다. 이건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게 1, 1이 되는 거죠.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잘 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얘가 뭐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 치면 얘가 y는 x가 되겠죠. 거기에 어떤 애가 지나간다고요? 자, 거기 잘 읽어보세요. 두 대각선에 접하는 포물선을 그린 거잖아요. C1부터 그렸던 것 같긴 하지만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만 그립시다. 그럼 여기 접한다고요. 여기 접한다고요. 이렇게 접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요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게 식이 뭘 것 같니? 그냥 이걸 뭘로 잡으면 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 쳐보세요. 여기가 b겠지. 어차피 얘는 y 대칭이니까. c를 하고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할래? 얘가 1,1을 지나요. 1,1,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이에요. 1,1을 지나요. 무서워? 아니잖아. 미분해봐. 2ax야. 여기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얘가 뭐야? 2a야. 그거 얼마라고? 1이잖아. 여기 접하는 거라니까. 이게 어려워서 해? 아니잖아요. 그럼 a도 2분의 1, b도 2분의 1이에요. 끝났어요. y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 거예요? 접근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15번을 알려줬잖아. 유형 15.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되는 얘가 있어요. 얘가 여기 지나가요. 근데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래요. 여기는 1이래요. 이거는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이 넓이가 기억이 안 나면 옆에 공식 보세요. 바로 왼쪽에 15. 얘 공식을 보세요. 봤나요? 난 뭐만 갖고 올 거다? 거기다? A만 갖고 오면 되죠? A가 2분의 1이에요. 돼요? 선생님 어떻게 했죠? 땡기니까 밑으로. 이게 X라고 바꾸세요. 그렇다고 여기 T가 바뀌어요? 아니요. T는 1이에요. A가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A는 2분의 1. 그럼 이 밑에 넓이 얼마예요? 이게 뭐였죠? S였잖아요. 맞나요? S 얼마입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뭐라고 외웠습니까? 3분의 1의 AT의 세제곱이라고 외우지 않았습니까? 3분의 2의, 그쵸? 맞죠? 누시면 되잖아요. 3분의 2의 A 하고 T는 1의 세제곱.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곱하기 40입니다. 못 풀까요? 아니요.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거 풀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해봐. 비슷한 거야. 라고 하고 넘겨줬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거 풀 때. 그래서 내가 16번 유형 2개밖에 없으니까 안 푼 거예요. 그 밑에 1393번 똑같아요. 자, 그럼 1393번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질문 안 해서 안 풀 건데, 기울기 얼마? 이렇게 뻗는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뻗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63분의 1이죠. 120도, 120도, 120도예요. 그럼 옆에 그릴게요. 1393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로도 나왔을 때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만약에 그걸 접촉부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120도, 120도, 120도인 거야.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 30도잖아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네, y는 이게 뭐겠어? 루트 3분의 1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거기 6이잖아. 여기가 얼마야? 여기 3이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 괜찮으세요? 맞죠? 이게 폭이 6이라며. 질문.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다? 여기 높이가 얼마야? 나오잖아. 이게 3이야.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네. 루트 3이죠. 맞아요? 여기 루트 3. 그래야 비율기가 이거지. 그래야 비율기가 이거지. 좌표가 나오잖아요. 보셨나요? 그럼 얘도 이렇게 잡아. y는 잡혔는데 x 플러스 여기 루트 3이 아니고 여기 b 이렇게 잡아. 이게 b겠지.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뭐 나와? 3 넣으면 루트 3 나와. 그래서 9a 플러스 b가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해. 요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2a는 x가 나온다고. y 플러스. 여기다가 3을 넣어. 그럼 6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b도 똑같이 나와. 그럼 대입하면 나 또 a 구했네? 여기 3 구했네? 이걸 풀면 되잖아. 끝. 곱하기 3 하면 되죠. 같은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 거죠. 괜찮으겠어요? 그래프만 찾으면 돼. 그래프. 자, 이 곡선이 요거야. 미분했다. 여기 3 넣어서 여기 기울기가 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 위에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b도 나올 거야. 자, 나오면. b가 솔직히 여기서 필요가 없어. 나 a만 알면 돼. 여기 3이고 t가 3인 거 알았잖아. 공식. 그냥 끝났어. 이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네, 솔직히 좀 두렵긴 하지. 자, 1399번인 것 같습니다. 안 되면 해보고 다시 질문해도 돼요. 네. 92, 93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 내가 그래서 거기 유형 15있는 책 외워달라고 했잖아. 기억이라도 하라고. 그럼 좀 편해. 모르겠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유기 넓이랑 유기 넓이가 2대1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괜찮아. 그리고 삼각형 구한 다음에 3분의 1을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1390. 자, 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역함수인데 얘는 좀 더러워. 내가 얘기도 했잖아. 1390은 좀 더럽긴 해.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fx가 ax의 제곱하고 플러스 6이에요. 계속 이 형태가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역함수의 gx가 만나는 두정 좌표가 좌표 좋네. 1하고 2를 줬어요.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 하고 밑에 쪽 그리면 밑에 쪽.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 두 곡 사이 둘러싸인 넓이를 b라고 할 때 a에서 b를 빼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선생님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좀 격하게 그릴게요. 아무튼 여기다가 y는 x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요게 f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예요. 됐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선생님이 보내 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녀석이 얘가 역함수.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 넓이가 a래요. 이쪽 넓이가 a. 여기 넓이가 b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둘러싸요. 두의 넓이가. 근데 내가 여기서 a 빼기 b를 구하고 싶은데 다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요. 선생님이 하는 거. 파란색을 안 쓸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할게. 요만큼의 넓이. 요게 2분의 a.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만 구할게. 요게 그러면 2분의 b죠. 그럼 나는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앞에다가 2를 끄집어내고 2
2분의 a 빼기 2분의 b를 해볼까 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넓이랑 계속 이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자 2분의 a라 하면 얘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 0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서 얘를 빼죠. 요건 f고 요건 x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에서 빼기 x를 해서 dx가 되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분의 b를 쓸게요. 2분의 b는 뭐가 위에 있습니까? 얘는 1부터 b인데 x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 반대로 x 빼기 fx의 dx입니다. 아까 뭐 하나 선분하지 않았어요? 아까 둘이 넓이가 같았다고 했었던 거.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두 배,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안 집어넣는 게 잘 바뀌죠. 그냥 똑같죠. 근데 0부터 1이고 1부터 2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뭘 하면 되죠? 이거 구하면 됩니다. 끝. 편하게 이제 보여요. 근데 선생님 A랑 B를 몰라요. A, B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문제 포인트 아니에요? A를 모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구할 거야? A랑 B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A의 X제곱하고 플러스 B, 이게 FX예요. 얘가 어딜걸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 여기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A도 몰라, B도 몰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봐. 여기가 Y는 X예요. 여기가 1이랑 2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X에다가 1을 넣으면요. A 더하기 B랑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오는 거예요. 이 뜻 아니에요? 요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죠? F에다가 1을 넣으세요. 그럼 4A 플러스 B랑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빼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2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여기다 넣어서 x를 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분의 1의 x제곱에다가 빼기 x 플러스 3분의 2의 dx. 이거 계산하시면 답.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조심해. 이거 x 빼기 fx 아니야. fx 빼기 x여야 돼. 여기 a가 앞에 있으니까. 괜히 막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왜 답이 틀리냐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406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계산 안 했다고 부인도 계산 안 하는 건 안 돼요. 계산 그냥 해. 할 수 있잖아. 선생님도 알니까 나도 안 해야지. 나중에 계산하다 망해요. 계산실을 만들어서. 적분도 하다 보면 계산실을 늘어요. 좀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 하셔야 됩니다. 1406번. 초딩들이 하는 것처럼 계산 미치는지 빨리 하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나? 시간 안에 풀게 하고 말이야, 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식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제곱이죠?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가 지뢰. 많이 그 정도 같죠, 느낌이. 자, 아무튼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fx dx가 있고요. 거기에 인테그랄 fa부터 f의 a 플러스 1까지의 gx dx를 했더니 제가 24가 되게 하는 a 값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
딱 알려줬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여기 지나간단 말이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0보다 큰 벡터일 거니까 A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다가 A를 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를 잡았어. 요 넓이 A. 그 다음에 여기가 FA고 여기가 F의 A 플러스 1이니까 요 넓이는 여기 B. 여기 A, 여기 B. 여기 28에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하면 되죠. A 플러스 1에 F의 A 플러스 1인 큰 직사각형에서 빼기 A의 FA를 뺐더니 여기 24가 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물론 엄청 귀찮죠.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 X 플러스 1.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이거를 하나를 X를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 A 플러스 1의 제곱에 A 플러스 2가 되거든요. 빼기 여기는 A 제곱에 A 플러스 1이 되는 여기 24입니다. 숫자보다 얼마나 거 없니? 너 여기 서서 계산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나 같으면 거기 보기 있는 거 한 번씩 넣어볼 것 같은데 24가 되려면 2내면 여기가 9, 4 되겠다. A에다가 2면 아니, 유수면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 넣어. 그럼 여기가 9 곱하기 4 빼기 4 곱하기 3 맞네. 36 빼기 16 유수분 하셔도 되고요. 찾으시면 되고요. 자, 더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증가함수도 그렇고 극대함수도 그렇고 정의에는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가 없어요. 알면 그냥 풀려도 됩니다. 증가는 이거죠. 자, 잠에서 깨시고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그럼 증가. x값이 커졌는데 함수값이 작아진다. 그럼 뭐? 함수. 이거예요. 이게 그냥 정의예요. 저기에는 연속이라는 거,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칭에 대해서 여기는 감소고 여기는 증가죠. 그러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데는 분명히 0인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증가감소를 확인할 때 미분에서 0인데 먼저 잡고 좌우의 부호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F가 미분 가능해요. 그럼 뭐라고요? 만약에 증가 F 플라임이 0보다 커. 그럼 증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F 플라임이 0보다 작아. 그러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F가 증가함수야. 역시 미분 가능한 데서요. 그러면 F 플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등호가 들어갔는 말이죠. 거기에. 그 다음에 만약에 F가 감소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F 플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이에요? 네, 주일로면 X 세제곱 때문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었다 올라가죠. 여기 미분에서 0이지만 얘는 증가거든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증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끝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극대극소의 정의도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통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FA가 그 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하고 그 극소값이 FA거든요. 근데 만약에 FA가 그 주위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를 갖고 그 극대값이 FA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정의에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극대예요. 미분 불가능하지만 여기 극소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자, 이런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점 뭐예요? 극대. G보다 제일 크거나 같아요. 여기도 극대. 맞아요? 극소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여기 극소. 여기 극소죠? 여기도 극소고요. 그럼 질문이 이거였어. 여기는요? 뭐였죠? 둘 다. 여기 극대면서 극소. 네, 두 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점을 긋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까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비었는데 이 값에서 태우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때 맞습니다. 이 주위에서 여기가 제일 커요. 이해하셨죠? 네, 역시 불연속이어도 극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린 이런 명제를 쓰잖아요. 만약에 f가 있는데 함수 fx가 자 f 프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습니까? 얘는 어때요?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네? 뭐야? 벌써 이렇게 많이 까먹었다고? 거짓이에요. 이게 뭐예요? x세제곱 달리 fx가 x의 세제곱이면 이 녀석은 분명히 이렇게 타고서 올라갈 건데 여기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그 값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죠? 그러면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져요. 그러면 f 플라임 a는 0이에요. 이건 어때? 이건 참이에요? 어때? 이게 진짜 많이 까먹었구나. 이것도 거짓이죠? 이거 뭐죠? 그 값을 가져요. 좀 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이 되려면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 이 말이 들어가야지만 얘가 참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꽤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증가랑 극대극소를 할 때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3차, 2차, 4차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그냥 빠져들어요. 아, 그러면 증가감소, 극대극소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고요. 큰일 납니다.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몇 개 풀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 703번 볼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 단어가 나오긴 하니까. 자,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유형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개념 확인하면서 필요한 애들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703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선생님 방금 여기 있는 거 지운 거죠? 무슨 얘기죠? 증가란 얘기죠. 근데 임의의 두 실수잖아요. 그럼 이 함수 자체가 전부 다 그냥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3차 이따 개형할 거지만 일단 미분을 하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해하셨죠?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이 참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고. 또는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럼 뭐 풀어요? 한별식 하죠. k제곱에 마이너스 6k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저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봐봐.
봐봐. 좀 어려운 거 하나 풀어볼게. 밑에 봐봐.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도 증가하는 감소죠. 그 밑에 봐봐. 역함수를 갔는데 역함수를 가는 게 1대1 대응이잖아요. 그것도 증가하는 감소죠. 이 표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간 게 뭐냐면 712번 보세요. 얘네가 이걸 기억 하나 봅시다. 이거 지울게 급격수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정의 까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요. 712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따가도 이걸 할 건데. 자,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방정식이라고 써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의의 t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GT개라고 할 겁니다. 이만큼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보세요.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가 되게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렵죠? 말 자체가.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수치에서. 적분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요식을 fx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실근의 개수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t를 그어서 이거에 교점의 개수로 가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실근의 개수면 교점의 개수로 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가 만약에 f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자, 이렇게 t를 그으면 하나죠. 교점이. 이렇게 그으면 몇 개예요? 2개고요. 이렇게 그으면 3개고. 이렇게 그으면 다시 2개고. 이렇게 그으면 1개예요. 맞아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게. 이게 y는 t1이야. 얘가 y는 t2야. 이때랑 이때가. 괜찮겠어요? 그럼 GT는 이렇게 결정돼요. 잘 봐, 얘들아. GT는 만약에 T가 T1보다 작은 몇 개? 1개. T가 T1이면 2개. 맞아요? 이거 니네 최근에도 했어, 연속해서. 자, T1보다 크고 T2보다 작은 몇 개? 3개. T가 T2면 몇 개? 다시 2개. T가 T2보다 크면 몇 개? 하나죠. 연속입니까? 이렇게 점, 3개, 점,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불연속이죠. 어디서요? 여기랑 여기서.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fx가 이 모양이면 안 되죠. 그럼 무슨 모양이어야 돼요? 그죠? fx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르든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GT가 1이니까. 1 연속이죠. 이걸 이렇게 돌려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성.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별 문제 아닌데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얘 미분해서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인데 말을 되게 돌려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알아야 이게 증가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별 얘기 아니잖아. 알고 나면. 내가 알고 나면 전까지가 어렵다는 얘기.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의 3차 함수의 증가 감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항 함수의 극대극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뭔 얘기예요?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있어. 3차야. 안 풀 거야. 니네가 풀어. 자, 이거 질문. 자, 3차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문제가 3개밖에 없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되는 3차 F가 있다고 치죠. 근데 얘가 1부터 3 구간, 이 구간에서, 뭐 아니면 구간이라는 단어 다 배웠으니까 괜찮죠. 이 구간에서 얘가 증가한다. 괜찮아요? 그럼 1하고 3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였냐? 감도예요. 소리? 그렇죠?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F'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고 요 사이에 1이랑 3이 들어가죠.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근의 분리가 기억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근의 분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여기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할 때도. 점계수 할 때도.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하니? F'1이 이거, F'3이 이거죠. 얘들아, 여기 중간에 사이 껴있으면 판별식 안 하잖아요. 근의 분리를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극대극소 아까 설명했어요. 자, 거기 718번을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볼까요? 그냥 만나트레이나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얘들아, 생각보다 니네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얘도 약간 말을 좀 바꿔요. 자, 기억 맞습니까? 다음수 fx는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f'A가 0입니까? 이건 맞죠? 왜? 앞에 다항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그 다항이란 말이 빠지면 걔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낚이지 마. 진짜 많이 낚인단 말이야. 시험에 가면 정신이 없다 보면 읽으면 뭐 맞거든. 니은 F'A가 0보다 크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나요? 선생님 아까 0이 아니요. 그 값을 갖지. 아니죠. F'A가 있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증가 상태예요. 그럼 절대 극값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것은요. 잘 읽어봐. fx는 F'A가 0인데도 fx가 그 값을 갖지 않으면 x는 a에서의 좌우의 부호가 계속해서 0인 건 계속해서 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F'A가 0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주기로 x 해주고 이거 봐. 여기 0이잖아. 뿔에서 뿔로 바뀌잖아. 그값 아니잖아.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0이야. 마마에 바뀌잖아. 이렇게. 이건 그값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둘 다, 니은이랑 디귿이 둘 다 F'A 값을 정해줬잖아요. 그럼 X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거 많이 풀어봐야 돼. 넘어갑니다. 거기는 안 풀 거예요. 뭐 유형 5번, 유형 6번, 여기는 뭐 그냥 뭐 이거 극대에서 0이야, 뭐 니네가 잘 아는 그런 애들이에요. 극소가 얼마야, 뭐 이런 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할 거거든요. 네, 그걸 할 건데 유형 7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뭐 미분계수의 정의라던가 뭐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742번처럼 함수가 범위별로 잘려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그런데 극값의 합이 5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이 되면요. 뾰족하게 만나도 극값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올라가서 만났어. 여기 극대예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웠냐? 지웠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742번. 미분에서 0 되는 데만 극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그걸 놓쳐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거는 잘 생각하고 뭐 몇 번 시행착오로 겹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기본 문제 쉬운 건 안 풀 거예요. 만약에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꼭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거기에 원래 여기는 안 풀려고 했는데 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74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분 문제거든요. 이게. 적분을 풀어도 돼요. 어차피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오면. 자, 봐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네가 풀 수 있을걸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극소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좀 이따가 우리가 3차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프, F'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죠? 여기가 뭐라고요? 1이고 여기가 x가 2다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아, f 1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설마 여기서 지금 안 나오진 않을 텐데. 네. 이거 왜?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저희가 극소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a랑 b가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 오타가 하나 있어서 하나 고치고 갈게요. 앞에 아까 풀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696번이요. 또 이따 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맨 앞에이죠. 2a 플러스 b가 아니라 2a 마이너스 b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꾸세요. 못합니다. 아까 우리 미친듯이 풀었는데 계속 답이 안 나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그 다음에 유형 8번이랑 뭐 9번도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미분했을 때 했던 건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f 알파가 0이에요. 그 다음에 f 플라임 알파가 0이고 f가 다항일 때 일단 지금은 다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가 3차라고 할게요. 3차라고 하면 우리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면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지만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f 알파가 k예요. f 플라임 알파가 0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부터 fx를 우리가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왜 미분하면 어차피 그냥 사라지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설명을 할 건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런 연습도 해두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나왔을 때마다 매번 막 미지수 잡고 막 ABC 잡고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가셔야 돼요. 맞잖아. 알파 넣어봐. 사라져. K 나와. 미분해. 그럼 얘가 나오잖아. 하나 이상 무조건 나오고 얘가 있으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유형 9가 뭐냐면 X축에 접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3차면 이렇게 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접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죠? 여기가 뭐야?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다 따졌을 때 이게 2대1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1대1하는 거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설명을 하고요. 3, 4차 그래프 개형까지 설명하고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절대값이 나오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까지 한번 하고, 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풀어. 여기 진짜 많이 풀어야 돼. 여기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fx가 3차입니다. 저번에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추가로 할 얘기도 있고. 자, a가 양수. 자, 다항식에서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항상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a가 웃으면 뒤집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3ax 제곱.
2bx 플러스 c까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n차 형태의 f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알파,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데를 베타라고 하면 f 프라임의 그래프는 저기 있는 애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잡으시면 요런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어떻게 한 거예요? 올라가 플러스 0이야 0이야, 내려가 마이너스 0이야 0이야, 올라가 플러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게 요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 f'x는 3a의 x-알파, x-베타의 형식을 띠겠습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데 되게 익숙해야 되는데.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f'x가 3a의 x-알파의 제곱 형태를 띈다고 하죠.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그거 올라가다가 쉬었다 올라가 이 녀석. 그래서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f. 자, 그럼 쟤를 가져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f 플라임입니다. 자, 다시요. 올라가 양수. 쉬었네 0이야. 올라가 양수. 이렇게 됩니다. 되죠?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원래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자, 세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즉, 근이 없습니다. 여기 중근,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F'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3차가 만약에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밖에 없습니다. 극의 급수. 나머지 두 개는 뭐? 증가.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감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극값을 가진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뭐 어디 사이에 극값을 갖는다. 여기서도 근의 분리가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거기 봐봐. 136페이지 위에 참고 두 번째 보면 그게 근의 분리거든요. 근의 위치의 판별은 다음과 같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거기 문제를 보면 어디 사이에 극값을 갖고 어디 사이에 극수를 갖는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F'은 0의 근에 대해서 뭐 어느 사이에 있냐. F'이 뭐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는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4차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번에 문제 풀면서라도 딱딱 집어 넣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기본이라서. 자, 4차를 한번 보시죠. 역시나 A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요. 미분까지 해놓을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방구등식에 활용해서 요 3차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 첫 번째, 뭐 자주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W 모양자의 4차가 있을 수 있죠. 앞에가 양수니까요. 여기 F예요. 여기 미분해서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면 F'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다시 내려오죠. 마이너스 0이었다가 올라가요. 플러스 0이었다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0이었다가 올라가요.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3, 4차의 그래프에서 F랑 F'의 관계를 보면서 얘네들의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3, 4차만 나오는 게 아니야. 뒤에 가면 그런 문제 나와도. 이따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두 번째.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는 아직 판별식을 못 쓰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런 W 모양이 나온다. 되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애냐면 진짜 많이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잘랐을 때에 미분 가능한 점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쉬었다 가는데, 또는 올라가다가 쉬었다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볼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볼게요. 이게 F입니다. 그래서 C가 똑같아요. fx는 4a에 여기는 제곱, 여기는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임 볼게요. 봐요. 여기가 알파 베타면 내려가다가 0이었다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알파 베타. 자, 다시 내려와, 쉬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예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게 돼야 돼. 그냥 그림상으로도. 자, 여기도요. 플라잉. 자, 여기 베타. 여기가 알파면 마이너스 뿔, 0,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내려가 마이너스 0, 올라가 플러스 0, 다시 올라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를 자르면 이게 3대 1의 기울기 같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1대 3의 비율.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2차에서는 1대 2였죠? 여기 1대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뭐야? F'X가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런 애도 있습니다. F'X가 근을 하나 갖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인 판별식은 저쪽은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요.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올라가. 그래서 그냥 그리시면 얘는 만약에 여기가 알파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 얘도 여기가 알파야 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3번 패턴. 솔직히 얘기하면 1번과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번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네 번째. 얘도 있어요. F'X가 완전 제곱식. A에 X-알파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U자예요. U자인데 좀 더 곡선이 세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알파다라고 하면 여기의 그래프는 3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나중에 이따 선생님이랑 또 하겠지만. 자, 여기의 그래프를 쫙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극소는 다 있어요. 극소 두 개. 극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극대가 있는 녀석은 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뒤집었어요. A가 음수야? 그럼 극소가 있는 녀석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극대가 존재한다. 다차인데 극대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미분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니네가 못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거의 유형 12번입니다. 그거. 767은 아마 할 거예요. 근데 769 같은 걸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근데 여기 유형이 왜 이렇게 적냐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나와봤자. 근데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얘예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이 3개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는 중근이거든요. 조심해요. 이건 극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유형 13과 14가, 도함수 그래프를 가져다가, 즉, 여기서처럼 F'의 그래프를 보고 F를 유추하거나, F의 그래프를 보고 F'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779번을 한 개 보자. 나 안 그릴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말로 설명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다 아니까 안 돼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연속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fx가 연속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럼 fx는 f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f값만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라고요? 연속이에요. 그럼 f에서 뾰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라며.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이해 안 되면 내가 그래프 그릴 거야. 얘기해야 돼. 찝한데? 자, 1번 fx,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f' b가 존재하는데. 걔가 뾰족하다고 그런 게, 이 그래프가 뭐야? 이건 f'x잖아.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된다 그랬다. 자, 2번. fx는 x는 f에서 극대예요? 선생님 미분이 불가능한데요? 장난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니까 얘들아. 몇 명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봐.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내가 이걸 왜 눈으로 풀 것 같아, 지금? 잘 봐, 얘들아. 이거 니네가 그냥 풀 때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서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F'이란 말이에요. 근데 F가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호만 적으세요. 플러스 0, 플러스 0, 풀, 0, 풀. 이해했어요?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요? 프라임이잖아요. F' B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각각 책칠돼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fx는 극대예요? x는 f에서 극대예요. 봐. 내가 만약에 여기가 f잖아, 얘들아. 그지? 이 f까지 올라가, 이렇게. 증가해.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다고. 뾰족하니까 여기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극대 맞잖아요. 2번이 답이에요. 한번 봐봐. D에서 F까지 증가해요. 뭔 소리야. D에서 E까지 감소해. 마이너스가. 2에서 F까지 증가하겠지. 이 그래프가 증가했다고, 에이, 프라임이잖아, 얘들아. 일부러 어려운 거 풀고 있는 거야. 니네가 앞에서 푸는 건 더 쉬워. 자, F는 C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극대값은 가져요. 근데 걔가 0이에요? 몰라요. 0인지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난 모르겠는데?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프 개형만 줬잖아요. 자, 극값이 3개예요? 아니죠. 몇 개야? 하나, 둘, 3개야? 여기도 된다니까? 4개죠. 4개예요. F도 됩니다. 이런 거. 연속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저런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일단 여기까지 풀게요. 유형 14까지.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풀고, 이따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풀어오시네. 만약에 많이 까먹을 것 같으면 유형별로 좀 푸시고, 아니면 너무 쉬운 건 안 푸셔도 됩니다. 특히 뭐 이런 데 있잖아. 유형 5, 유형 6에서 딱 봐도 내가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건 넘기셔도 괜찮아요. 대신 틀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것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좀 푸세요. 그리고 제거할게요. 보시죠. 거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790번 접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무계상태 문제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가 이렇게 시작해요. x 세제곱하고 이렇게 시작할 건데, 다의 3분의 1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땄군요.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자 fx가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했습니다. 다려볼까요? fx는 f4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조건이. 그럼 자 무조건 그래프를 가져야 돼요. 이게 그때가 35래요. 그럼 극대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함수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2,35죠.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다해서 fx는 f4 값의 직선을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죠. 하나는 여기를 이렇게 그었어요. 얘가 y는 f의 4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4가 이쪽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x가 4겠죠. 이런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형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가 2,35일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y는 f4가 돼서 여기가 x가 4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요거의 실근이 두 개라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가르는 데가 뭐냐면 가르죠. 자, 3분의 11이라는 건 4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했을 때 3분의 11이면 이 정도 있겠네요. 얘는 의문이니까 얘는 맞죠. 근데 여기를 내가 했을 때 아까 내가 2대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0이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뭐야? 양수란 말이에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자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위로 갑시다. 위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5겠죠. 2대1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끝났어요.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예요. 그러면 fx 어떻게 나온다고요? x-2의 제곱 x-5하고 플러스 35 적으면 fx가 완성됩니다. 얘가 y는 35거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미지수 구할 필요 없이 딱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걸러낸 다음에 끝났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앞으로. 이해가 좀 되실까요? 2대1만 확인해서 여기가 x좌표 5일까 확인해서 35로 작았을 때 중근과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7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3차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F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X축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 이게 F면 여기다가 GX라는 애를 fx의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는 미분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가 x축이 요게 f고 그럼 g는 또 그냥 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만 미분이 안 되고 여기 미분이 되죠. 선생님 여기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fk가 0이면 그 점에서는 모두 다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fk가 0이지만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면서 미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되세요? 그럼 얘는 어때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얘도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fx가 fk는 0인데 그럼 x는 k에서 모두 절대값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x는 k에서 무조건 미분이 안 되냐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fx가 x-k를 하나만 가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안 됩니다. 하나만 남깁니다. 하지만 fx가 만약에 x-k의 n제곱 형태를 하는데 n이 2 이상이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접하고 타고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야?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 유형 17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있죠. 2번. 얘가 절대값이 x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 f는 0이지만 f'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이게 여기 없더라고요. 이게 투격과선이 있었는데 투격과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하나도 있구나. 비슷하네. (799번을) 잠깐 볼까요? 아니다. 뭘 풀까?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 풀어야 되니까 797번을 보여줄게요. 797번 보여줄게요. 아까도 이걸 풀었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자, 최고차익의 도형이 4차함수 fx였습니다. fx가 4차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gx는 fx의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그 모든 4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평범하게 된 문제가 돼버렸어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그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에, 요거 잘 이해를 해보세요. g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g1이 g 플라임 1입니다. 이거 기억해주세요. 자, 나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하고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g2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1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웃긴 건요. 여기도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1이 들어가 있죠. 극소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gx는 절대값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면 절대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예요. 여기도 극소예요. 그렇죠? 절대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소가 된다. 그럼 저기 꺾인다라는 건데 여기랑 여기도 x가 1이고 여기도 x가 1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차라리 그럼 얘가 이렇게 떠 있었어. 아니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1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g 플라임 1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g1도 0이었어요. 떠 있으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럼 이해해보세요. 아, 내가 g가 이렇게 지나가 1이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극소가 맞죠? 여기도 극소가 맞잖아. 극소가 맞잖아. 이해했죠? 그럼 여기는 뭘 만족했냐면 g1이 0인 걸 만족했는데 g 플라임 1이 0이 안 돼. 그게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 이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였나? 둘 다 0이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돼. 케바케를 다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 맞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웃긴 건 마이너스 1이랑 0에서도 극소예요. 그럼 자, 좀 어렵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 4차죠. 4차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아니 W 모양은 극소가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근데 극소가 3개가 됐잖아요. 뭘 했을 때? 절대값을 했을 때. 그럼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맞죠? 극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끝났죠? 뭐가요? f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에 x를 갖고 여기 접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런 그래프 상에서의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가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걸 한번 해보세요. 책이 없는 겁니다. 책이 없는 걸 거예요. 거기 있는 건 다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조금만 더 그 다음 유형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유형 18에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봐요. 선생님 얘기. 그 4차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예 대놓고 선생님이 그걸 풀 거예요. 요런 애.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한 명 있다고 치죠. 내려가는 애가 하나 있다고 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4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제 x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x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살짝만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요. 여기 일단 x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f면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y는 fx의 절대값을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 상태죠. 원래.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거기 책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유형처럼 gx라는 애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절대값하고 fx-t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t를 내가 만약에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내려오죠. t값이 양수이 점점 내려오겠죠. x축이 여기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려 했냐면 그때도 기억하세요. x축을 위로 올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원래 x축이었다면 여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애를 내가 y는 t1이라고 할게요. 아니 여기를 p라고 하겠습니다. p. 괜찮아요? 그러면 t에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가 p인 거예요. 그러면 바꿀게 다시. 그럼 이때 이렇게 x축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건 t가 여기 때문에.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 만약에 높이가 여기 1이었어.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 한 칸 내려오잖아. 그거 대신에 x축 올리잖아. 그래프는 그냥 두고 x축 자체를 위로 올리자고 p만. 이해했나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도 절대값을 하면 원래 fx랑 gt랑 gx랑 똑같아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여기서 뭘 하나 더 정의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게요. 이 HT라는 건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HT를 잠깐 적으면 이때는 둘 다 0이고 0이에요. 없어요. 미분 불가능한 점 없죠. 이런 상태에서.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t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t가 더 커질 거죠. 괜찮아요? 그럼 절대값이 여기 중간에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꼴로 올라가고 이게 꼴로 올라가고 이게 미분 불가는 불가능이죠.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그럼 여기 몇 개가 된 거죠? 네, 2개가 된 거죠. 선생님이 듣고 있죠? 괜찮아요?
자,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딱 접하는데. 여기요. 근데 이때 t를 선생님이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t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더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얘기를 가져다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한계죠. 왜냐하면 여기서 곡선이 부드럽게 여기 길이 0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만 미분수가 여기 한계가 있는 이해되세요? 여기가 미분이 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가 유명한 건 계속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2점이었다가 요 점일 때는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걸 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t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t가 뭐예요? q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도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불가는 불가. 여기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요? HT의 불연속점 두 개를 찾아라고 하면 P랑 Q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봐봐. HT를 그릴게요. T.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그러면 1이면 HT의 그래프 이렇게 돼요. 없다가 여기까지. 네? 없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두 개가 됐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P까지 없다가 여기 여기서부터 갑자기 두 개가 됐죠. 그러다가 이 Q에서 하나였다가 다시 아니 여기가 아니고 다시 두 개가 됐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HT 그래프거든요. 불연속점이 여기랑 여기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본형이에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건 여기가 t가 아니라 ft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상황에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럼 여기가 y좌표가 아니라 여기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면 여기가 t가 되죠. 여기가 y인데 t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뭐 저희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지만. 자, 그럼 쟤와 관련된 문제 비슷한 거 하나만 해볼까요? 804번 볼래요? 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파트의 문제는 꽤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804. 자,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들었을 때 f가 4차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 플라임 3분의 F 플라임 9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2에서 극값이래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걸 이렇게 봐봐. 선생님 얘기한 대로 나오죠. F1 근데 얘가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이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게. 딱 요 모양이에요.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지만 선생님 일단 이거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값이니까 여기가 x가 있겠죠. 하나도 없죠?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이 하나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건 그래프가 얘밖에 없어요. 잘 봐. 만약에 더블 모양이에요. 자, 맨 처음 0이지. 두 개지. 여기도 두 개거든. 여기 몇 개야? 네 개다. 다시 일로 가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안 생겨요. 어떻게 그려? 뭐 이런 건 당연히 없지. 계속 두 개야. 하나는 얘밖에 안 생겨요.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 심지어 A가 이보다 크다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우리 여기서 하고 왔잖아 지금.
왜라고? 정신 차려. 절대값을 하면 얘를 잘랐으니까 얘가 지금 뭐야? 얘가 y는 f1이야. 그럼 내가 빨간색 보는데 이거를 잘랐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서는 안 되잖아. 여기 미분 가능한다니까.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 A가 1보다 크냐 B보다 크면 여기가 A겠죠. A가. 여기가 뭐겠니? 1이지. 왜? 여기 1이야? 여기 F1이랬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1일 텐데 여기 1이 어떻게 와요? 여기 1인데. 여기 F1이죠.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해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꼭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풀어보시고 나서 또 물어봐도 괜찮아요. 여기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지. 질문. A가 얼마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3대 1이에요. 그래서 A가 2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3분의 7일 거예요. 근데 몰라도 돼요, 솔직히. 왜? 구하는 게 플라임이거든요. 그럼 얘들 잘 봐. fx는, 자,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잖아. 1이고 여기가 A야. 맞아? 그쵸? 맞죠? 그럼 내가 아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앞에 A라고 해. 그 다음에 x-1이야. 자, 아까 내가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 뭐라고 했니? 세제곱이라고 했어. 세제곱이. 그 다음에 여기, x-3분의 7 하고요. 끝에는 만두예요. 여기가 뭐? f1이 와요. 이게 y축이, x축이 아니거든. 맞잖아. 1렙은 f를 나오고, 3분의 7로도, 3분의 7로도 f를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필요 없다고. 왜? 얘 미분하면 뭐 나왔겠냐? 생각해봐. 얘 미분하면 뭐 나왔겠냐? 이걸 구할 거야? 아니, 구할 필요 없지. 다 a 세시고, x-의 제곱에, 여기서 구하냐? x-2. 이게 뿌듯하게 없네. 이게 몰라도 되는 거야. 몰라도 되지.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3분의 x 프라임 5를 구하는 거. 여기다 넣어놓고 해놨는데 에이? 몰라도 되지. 약분 되잖아. 이해했어요? 이런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몇 개는 세팅을 해놓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수는 어떤 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면 바로 답이 나오고 어떤 건 하루 종일 생각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못 찾으면 이 문제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 모의고사 풀 때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요.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려줍니다. 그래프 쫙 다 그려줘요. 자, 뭐가 답이야? 그럼 찾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선 다 안 그려요. 뭘 것 같아? 이게 머릿속에 그려. 3개만 그리라고. 그럼 3개는 끝내야 돼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거 3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거기서 끝내야 돼요. 아까처럼. 2개 중에 기울기가 여기는 안 되네, 얘는 되네, 얘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게 안 되면 모의고사 못 풀어요. 아니, 한 문제 풀 때 그림 6개 그릴 거야? 그래프를? 문제에 못 그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하다 보면. 근데 하다 보면 그리면서 내가 아닌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조건 안 맞네. 지우는 거야. 하면서. 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만 미분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아니면 얘요. 2개 중에 하나만 생각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못 그립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 연속선까지 갔잖아, 내가. 이 문제를 가서 이렇게 풀다가 이거 갔다가 연속선까지 갔어.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여기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우리가 풀 문제집에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때부터 활용인데 이건 차함수죠. F함수에서 차함수의 교점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갖는 거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적분해서 했는데, 대칭성. 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해봅시다. 815번 볼래요? 815번. 이 중에 그냥 대칭성 갖는 거 하나 풀어보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815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봐봐.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래프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 뭐예요? 얘가 그래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건 그래프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아, 그냥 이 그래프에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근데 어떤 건 없으면 어렵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F형이 0이죠. 자, 4차 함수 fx 최고차 1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점점점. 자, 그런데 가에 자,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2 마이너스 뭐라고요? x가 2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x는 2에서 적으면 똑같다. 그럼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4차니까. 하나는 뭐? 많이 씁니다. 여기가 x는 또는 아까 마지막에 했잖아요. 여기 x는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대칭이니까. 이해했어요? 자, 근데 너무 답을 다 줬잖아요. x가 1에서 극소래. 여기가 x가 1이겠죠. 여기 뭐겠냐? 3이. 그 다음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선 하나 풀어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 y는 f를 쓰든 k를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식이 뭐라고? 자, 이렇게 되면 식 뭐예요? fx는 x 써야 돼. x-1의 제곱, x-3의 제곱을 쓸 때 더하기 x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아니 여기다 k 쓴다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럼 극각 구하는 거랑 그때 구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런 거 아니죠. 여기만 보면 여기다 2만 넣으면 되는데. 이해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21번 또 나왔잖아요. 절대값 그래프. 잘라서 계산합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쉬워요. 이런 거보다 쉬워요. 차라리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차근인데 최대차근 그냥 쭉 풀어보세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고. 최대차근은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활용. 우리가 못하는 거. 20P, 28. 그다음에 9P. 뭐 이런 거. 못하시잖아요. 이런 거. 네, 최대차근 항상 활용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 15분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풀어보시고, 푸시는 만큼 많이 풀어오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번에는 많아요. 양이 적습니다.